오늘 또다시 가자 지구 내에 정착촌을 세우자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가자 지구 접경 남부 이스라엘에서 수천 명의 행진이라는 시위가 열렸고, 시위대는 가자 지구 내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오늘 시위에 앞서 그 접경 지역의 여러 구역을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 고위 연점 인사들이 이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며, 이는 매우 감정적이고 논란이 많은 문제에 주목을 받겠습니다. 10월 27일 선거일까지 100일이 남았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정치 분석가 길 호프만 씨를 스튜디오에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길 씨, 선거일까지 100일이 남았네요. 이번 선거는 10월 7일 이후 처음 치러지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감정적으로 중요한 여러 이슈 중 하나는 가자지구와 가자지구 내 정착촌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매우 분열적인 사안이라는 것과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현장에서 상황을 취재하셨고 역할도 있으셨잖아요. 그 철수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어떤 통찰을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그렇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리쿠드당 장관들도 참석해서 예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이스라엘이 어떤 유대인이든 심지어 가자지구 북단에라도 살도록 허용할지 결정하는 사람은 네타냐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로서는 그것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네타냐후가 지금은 반대하지만 정치적 이익이 되면 마지막에 찬성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까지 100일이 남아 아주 긴 시간입니다. 저는 네타냐후가 이 문제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가자지구 철수 당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기자로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국방군 대변인 부대의 군인으로서 현장에서 세계에 일어나는 일과 그 시기, 장소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건 투표 때 저는 크네셋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타냐후가 그 안건의 찬성표를 6번이나 반복해서 던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찬성표를 던진 그 안건에 항의하기 위해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제가 그를 인터뷰했을 때 그는 리쿠드를 지지하지 않으면 철수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철수를 실행한 것은 리쿠드였고 그 자신도 그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와 함께 한 영상 인터뷰는 그의 정치적 반대자들에 의해 그가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고려할 때 가자 지구 내에 정착촌을 재설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 내내 함께 하셨잖아요. 그곳에 살던 공동체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각별한 문제입니다. 네,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집을 떠나는 것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세 세대를 키웠으니까요. 베니타, 이건 진지한 얘기가 아니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철수하기 위해 법을 통과시켰어. 가자지구의 한치라도 유대인이 영구적으로 살게 하려면 다른 법들을 통과시켜야 해. 크네셋은 금요일 아침에 해산했어. 그건 불가능해. 하지만 최근 몇 시간 동안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기 때문에 리쿠드와 관련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소식을 듣고 계신가요? 오늘 리쿠드는 네타냐후의 계획에 찬성 투표했어. 그 계획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 상위 30명 안에 네타냐후 몫으로 8자리를 보장해 주는 거야. 이는 이전 리쿠드 지도자들보다 더 강력한 권력이야.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조항을 추가했는데 어떤 이유로든 상황이 악화되어 예비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되면 네타냐후가 직접 명단을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야. 이제 이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리쿠드 법률위원회 위원들과 목요일에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될 예정인데 그들 역시 전쟁이 일어날지 우리처럼 모른다는 거야. 네타냐후는 알고 있었고 그가 이 조항을 통과시키게 했어. 아빠 여기서 안보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잖아. 그들은 너나 나보다 더 잘 알지만 그래도 네타냐후가 적어도 트럼프가 무엇을 할지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그들이라면 그게 뭔가 수상해 보인다는 증거라고 생각할 거야. 그럼 그 점에 대해 아주 간단히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네타냐후와 트럼프는 그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방공호를 준비해 두세요.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은 휴가를 즐기세요.
하지만 리쿠드 당내 경선이 가까워질수록 그때쯤에는 준비하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북방장관 이스라엘 카츠가 IDF 참모총장에게 오므리 로넨을 모든 예비군 임무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소속이자 브라더스 인 암스 단체의 회원입니다. 이런 조치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오므리 로넨이 내일 예비 선거가 있는 민주당의 후보 자리를 두고 출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츠는 이를 이용해 명령 거부를 촉구하는 사람에 맞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초정통파 예비군들이 복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에 직접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일 있을 예비선거에서 로넨 씨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예비 선거 흥미로울 것 같아요, 베니타. 극단주의자가 선출되면 네타냐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가 한 말은 가디 아이젠코트가 만수르 아바스와 함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말할 수 있다면 그는 또한 명령 거부를 주장하거나 이스라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법적으로 대리했던 좌파의 극단적인 인물들과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를 돕는 것, 그것은 아이젠코트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선거 당일 네타냐후를 도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예비 선거는 매우 중요할 것이고 이러한 모든 전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치 분석가 길 호프만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뉴욕 시장이 취할 수도 있는 조치와 관련된 파장이 클 수 있는 난처한 상황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9월에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란 맘다니 시장은 자신의 행정부가 총리가 도착했을 때 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지도자에 대한 이 위협이 실제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쇼일까요? 저희 미셸 케케가 살펴봅니다. 뉴욕시 시장 조란 맘다니는 자신의 행정부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9월에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시에 올 경우 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타임스 매거진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네타냐후 총리가 헤이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기소된 전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은 그의 행동이 지난 여러 해 동안 초래한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행정부가 만약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을 방문할 경우 뉴욕시가 어떤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뉴욕시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24년 11월 하마스가 주도한 10월 7일 학살로 촉발된 가자지구 전쟁 중에 발생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뉴욕 당국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대한 법적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한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은 이전에 시장이 네타냐후를 체포할 권한이 없다고 말한 바 있지만 이스라엘의 유엔 대사 데니 다노는 X에서 응답하며 맘다니가 뉴욕시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으로서의 책임과 도시에서 증가하는 반유대주의에 맞서는 대신 그는 이스라엘 국가를 공격함으로써 적대감을 조장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뉴욕을 방문해 자랑스럽게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것이며 전 세계 앞에서 이스라엘의 진실과 자국민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권리를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체포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조란 맘다니입니다. 미국 유엔 대사 마이크 왈츠도 X에서 이에 대해 반응하며 네타냐후 총리의 방문 중 체포 위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순전히 정치적 쇼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맘다니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저지른다고 다시 비난했고 정치인의 이스라엘 입장이 지지 결정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친팔레스타인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민주당 후보들은 미국 정책의 결과를 인정하고 특정 미국 무기의 이스라엘 이전을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반응과 통찰을 듣기 위해 스튜디오에 법률 전문가이자 정치 분석가인 다니엘 포머렌츠, 리얼리티 체크의 CEO를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다니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뉴욕시장은 이스라엘 총리가 뉴욕에 도착할 때 체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정치적 쇼인가요? 글쎄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미국 연방법을 위반한다는 점입니다. 2002년에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미국 군인보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와 협력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미국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다니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뉴욕 경찰에게 네타냐후를 체포하라고 명령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찰은 미국 군대와 무장대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진 않지만 그가 추진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실은 만다니가 이 잠재적인 체포를 거론함으로써 실패한 정책들로부터 관심을 돌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실제로 어떤 터무니없는 시도를 통해 경찰이든 다른 누구든 총리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그를 곤란하게 만든다면 얼마나 창피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것이 만다니에게 특히 창피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헛된 제스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뉴욕 경찰은 연방정부가 그들에게 연락해 제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거나 설령 시도하더라도 미국 군대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만다니가 하려고 하는 일은 그가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국제법도 위반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로마 규정의 서명국이 아닙니다. 또한 로마 규정에는 방문 중인 국가 원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로마 협약 제98조입니다. 국가 원수라면 비엔나 협약 등에서 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 원수가 유엔 등 기구에 방문하고 발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